뭐 뛰어난 작품, 아름다운 작품이 참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개의 노래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카페 꽁세르, 그러니까 노래와 공연이 있는 카페인데, 여기서 별명이 개예요. 그 여자 가수의 별명이 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치 손을 앞으로 내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개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개의 노래인 것입니다. 드가는 의외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자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회화는 사실은 음악이란 걸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화가들이 끝없이 의식했던 회화의 한계인 겁니다. 근데 드가는 그런 한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그렸던 것이죠. 그리고 좀 이 개의 노래라는 건 당시에 음악을 회화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드가 나름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막상 보시면 약간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남자 연주자 3명의 뒤통수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마치 관객은 이 연주자들의 뒤통수에 그냥 바짝 다가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 연주자들의 어떤 머리기름 냄새도 맡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연주자들을 바짝 다가서게 만들어가지고 화면을 가려놓으니까 그 위쪽으로 멀리 아주 화사하게 발레리나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참으로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드가의 솜씨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드가가 조각 작업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대중에게 공개한 작품이 어린 발레리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1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어떤 발레리나의 모습이고, 대개는 집안의 생계를 모두 짊어져야 하는 소녀의 모습이죠. 이 발레리나의 모습은 우리가 발레리나 하면 떠오르는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우아한 어떤 그런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야말로 정말로 처절하고 엄혹한 진실과 앞날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그리고 일단 매체라는 면에서도 봐도 약간 놀라운 데가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까지 누가 이 조각에다가 실제 의상과 신발을 입힐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그래서 의상과 신발은 누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입혀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컨대 조각이라는 재료의 제한, 그런 한계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요컨대 드가가 얼마나 기발하고 혁신적인 예술가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 같아요. 호기심.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보다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법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판화라든가 조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건데, 그런 원동력도 굳이 따지자면 호기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화는 진실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소위 괴리가 생겨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과 회화의 괴리라는 걸 성찰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드가의 성찰적 예술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드가의 작품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드가가 가장자리에서 인물이라든가 사물을 자르는 방식을 주목을 하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림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가장자리에서는 뭔가 다 잘려나가게 돼 있죠. 하지만 이 자르는 방식에서 예술가들은 의외로 굉장히 자기 나름의 기질과 개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드가는 어떤 부분 대단히 과감하고 어떤 부분 대단히 교묘하거든요. 한 작품만 굳이 골라본다면 모자점에서를 골라보겠습니다. 드가의 동료 화가였던 메리 커셋이 거울 앞에서 모자를 써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거울이 모자점의 점원을 몽땅 잘라서 가려버려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점원은 얼굴이 없는 상태인 건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색다른 느낌, 그리고 기발한 느낌을 줍니다.